먼저 먼저 시작하기 전에 scientific background가 필요한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나노 신소재는 수개 CNT 슬러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LG화학은 유기용매 슬러리는 이미 내재화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유기용매 슬러리하고 수개 슬러리가 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흑연이나 양극재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전극을 만들 때 PVDF 바인더를 사용을 해요. 그 PVDF 바인더는 물에 녹지 않아서 NMP라는 유기용매 솔벤트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리콘은 이제 얘기가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이제 배터리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PVDF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CMC 바인더라고 하는데요. 이 CMC 바인더는 또 NMP에 녹지는 않고 물에 녹아요. 실리콘 재료가 처음에 연구되었을 때 사람들이 PVDF를 썼거든요. 그래서 PVDF 바인더를 쓰고 실리콘을 썼는데 이게 용량이 금방 감소가 돼서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은 배터리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진에서 CMC를 써봤더니 얘가 이제 배터리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논문이 실리콘 음극에 CMC 바인더를 쓴 최초의 논문입니다. 2005년이고요. 교수님은 타이완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논문에는요. CMC 바인더만 쓴 게 아니라 SBR이라는 합성 고무도 같이 섞어서 썼어요. 2년 뒤쯤에 팔로우업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는 CMC 퓨어한 CMC만 써보고 CMC랑 SBR이랑 섞은 것도 써보고 PVDF를 섞어봤더니 퓨어한 CMC를 썼을 때 퍼포먼스 유지가 제일 잘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PVDF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몇 사이클 안 돼서 다 죽어버리죠. 용량이. 그런데 CMC 같은 경우에는 용량 유지가 상대적으로 더 잘 된다. 그래서 요 연구진은 제프단 교수님이고요. 테슬라의 제프단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나노 신소재의 그 탄소 나노튜브 슬러리 관련 특허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특허의 중요 부분을 제가 이제 띄워드린 건데 보시면은 먼저 NMP를 썼죠. 그래서 이게 수계가 아니라 일단 유기용매 관련 슬러리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제를 썼는데 아미노 에탄올이나 니트릴계 분산제 이런 것들을 양을 다르게 해보고 용매의 양도 조금씩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를 했어요. 요거는 분산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는 점도하고 면 저항 가지고 surface resistance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럴 때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제가 특허를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요 특허 말고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아직은 특허는 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을 나노신소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특허의 요지를 보게 되면 아민계, 니트릴계 분산제를 적절히 혼합한 것이 분산이 잘 된다. 요게 이제 특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특허를 제 기준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분산 기술의 핵심은 알맞은 분산제, 어떤 분산제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양을 써야 되느냐, 요 두 가지 파라미터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엔지니어링 베이스 워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시간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라도 더 시도를 해보느냐, 그게 이제 일의 진척도와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분산제를 써보고 양도 달리 해보면서 누가 더 많은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더 좋은 분산 퍼포먼스를 가진 놈을 찾아내느냐,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 탄소 나노튜브 분산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려고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거절을 당했는데요. 요것도 이제 거절 제출 통지서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왜 거절을 당했는지. 그랬더니 이제 청구항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이미 나와 있는 특허에 중복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교 대상 발명에 이제 요 특허까지도 찾아봤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일본 회사로 나와요. 일본 회사 제온 코퍼레이션이라는 일본 회사에
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청구항이 너무 일반적이고 이미 나와 있는 특허랑 중복이 된다 청구항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청구했던 14망 전체가 다 거절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회사들도 이 CNT 분산의 특허를 내고 기술을 습득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나노 신소재가 유일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2 시장, 제3 시장 진입자가 있느냐, 가능하냐, 요거를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업태가 나노 신소재 본업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런 전극용 페이스트 만들고 이런 누가 알겠어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회사들이 신산업으로 또 CNT 산업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나노 신소재처럼.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맞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작은 회사들에게는 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양극재나 음극재 같이 이런 매스 프로덕션이 필요한 산업들 있잖아요. 연당 막 10만 톤씩 생산해야 되고 이 큰 공장을 지어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작은 회사들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은 뭐 연 2,000톤 같은 경우에는 이 연 10만 톤에 비하면 엄청 작은 숫자잖아요. 그런 거에 빗대어서 볼 때 제2의 나노 신소재, 제3의 나노 신소재가 나오지 않으란 법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니까 알아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노 신소재 특허의 관련 특허를 쭉 검색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LG화학 특허고요. 그 다음 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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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LG화학도 CNT 분산에 관련된 특허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수계 분산액 및 이외 제조 방법. 아주 따끈따끈한 특허죠. 공개 일자가 뭐 2달 전이었고요. 출원 일자도 2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특허 내용 중에서 이제 또 추려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실시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점도가 13cm 정도 됐고 그 다음에 1대 15, 7일 17, 뭐 30일 한 달이 지나도 뭐 이 점도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산 이 유지 능력이 좋다는 거죠. CNT 도전제에 관한 저의 최종 의견을 말하자면요. 다시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의 2.2조 원 시장은 뭐 다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NT 분산 기술은 나노 신소재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충분히 저는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 신경 안 쓰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 의견 또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의 CNT 슬러리 캐파가 지금 알려진 게 2,000톤이에요. 100% 가동이 되고 100% 출고 납품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주가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생기는 이익들을 현재로 끌어와서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020년도에 나노신소재 매출액은 컨센 기준 565억입니다. 그 다음 이 신산업인 CNT에서 오는 이제 추가 매출액은요 240억입니다. 그래서 토탈 매출액은 805억이 되고요. 2020년 컨센 기준 영업이익이 약 12.7%가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02억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25배를 줄게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23,600원입니다. 이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5월 27일 날 발표한 그 목표 주가 23,300원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배터리 관련 산업의 멀티플은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25배 이상을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의 캐파 증설 가능성이 있죠. 몇 뉴스를 확인해 봤을 때 4,000톤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거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 주가를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2,000톤일 때 그리고 4,000톤까지 그리고 멀티플을 25배에서 35배까지 줘봤는데요. 최저 가격으로는 23,000원이 나오고 최고 가격으로는 43,000원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어,
제 기준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 주가는 뭐 한 33,000원 정도에서 38,000원 정도 조금 제너러스하게 봤을 때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일단 나노 신소재의 PER이 지금 100이 넘어가고 있어요. 105인가 107인가 그런데 지금 삼성 SDI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삼성 SDI는 월드 클래스잖아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배터리를 납품하고 그 정도 이제 네임 밸류가 있는데 나노 신소재하고 삼성 SDI하고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저는 뭐 삼성 SDI가 저평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PER 100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나노 신소재가 지금 고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과열 양상이나 기대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오버밸류에이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배터리에 미친 남자 배미남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댓글 기다릴게요.